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피해농가 인삼밭 등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괴산군 청천면 부성리와 강평리, 후평리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인삼밭 철거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태는 이 작은 손길들이 모여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8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 대응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부 공약사업 등 16개 사업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날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한 뒤 앞으로 수립될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세부 논리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앞으로 국정과제와 연관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핵심 쟁점 사업 위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가 펼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승용차 요일제 신규 참여 차량은 6,8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4%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참여 차량이 급증한 원인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평일 중 하루만 운행하지 않는 자율 선택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 50% 확대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시민들이 친환경 녹색 수단인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5,500만 원을 들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자전거 도로망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익산시 내 일원에서 탑천, 만경강, 금강 자전거길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동훈에서 진행합니다. 만경강에 20년도까지 108km의 자전거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전거 도로와 우리 원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가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도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시내 구간에서 공영자전거가 운영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분석, 자전거 도로 이용 실태 조사,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검토를 통해 자전거 도로 및 이용 편의시설, 불편사항 개선,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자전거 도로 유형을 제시하고 이용 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망 체계와 자전거 도로 구축, 단절 구간 개선 대책, 안전성 확보 등 방안을 수립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익산시 자전거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 남원시가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운영 중인데요.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서 운영, 시장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쉽게 다양한 분야의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상담실은 복지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상담, 일자리 상담, 주거상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복지소외계층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받은 분들이 어떤 흡족한 아까 대답 말하면 만족감을 가지고 가실 때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지 않나. 먼저 찾아가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점숙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지원 담당자는 희망복지 상담실은 올해 3월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900여 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며 장날 상담을 받으러 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올 연말까지 선정할 110곳 이상 중 70% 수준을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 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세에서 79세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조사단 참가가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9.8%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 19.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남북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는 데다 국내외 관심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